네, 마감까지 이분과 함께 전략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네. 정말 이슈가 있어서 기대를 하면 뒤통수를 좀 맞는 시장도 또 우리가 오늘 한번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쉬었던 쪽에서 움직이는 곳도 있어서요.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쪽에 또 수급이 모였는지 확인하는 절차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제1장 거래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규 상장 하이젠 R&M 보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알테오젠 오늘 또 고점을 만들었었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이어서 흐름을 또 만들고 있던데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 볼까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가 가이던스에 대한 그 상승력이 좀 약했다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로 눌렸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오늘 음봉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오늘 양봉 전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끌어올리는 그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BM 점유율에 대한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지금 낸드 시장이 하반기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AI PC는 기존의 D램 유지, D램의 수량보다 한 40%, 최소 40% 이상에 대한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이 더욱더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약 3조 원, 삼성전자는 5조 원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조 원에 대한 투자 진행을 추가로 기대를 하면서 현금에 대한 확보는 오히려 시설 투자와 캐펙스 증대, 캐파에 대한 확대로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어저께 6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서 추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그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23만 6천 원 정도 구간인데 저는 여전히 27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물론 30만 원 이상에 대한 목표 가격 상향 조정까지 조금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30만 원 선까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보자라는 관점 활짝 열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1등은 어디 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어서 제2장 거래량으로 넘어가서 어떤 종목들이 또 활발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신규 상장주 보이고요. KBI 메탈, 대원전선, 세명전기 묶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또 안 갔던 화장품주에서 스킨앤스킨의 약진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 활발했었던 쪽에서는 어디에 주목해 볼까요? 세명전기를 필두로 해서 전력기기 관련된, 전선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두각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대장은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오늘 요 근래 들어서 세명전기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 탄력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 HVDC라고 하는 그 송선 선로에 대한 그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수주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그것을 개발 그리고 제작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3일 연속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 그런 종목이죠.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도 세명전기에 거래 대금까지 상당 부분 쏠리면서 시장에서 그 전력기기 이 안에서 전선 부분에서 대장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미 시장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대 수혜, 그 안에서 국산화에 대한 데이터 센터, 여기서도 20% 이상을 국산화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변압기, 전선 관련 종목들의 오늘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늘 고민이거든요. 포트상에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지금 구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력기기에서는 변압기와 전기전선은 어떻게 나눠서 봐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변압기가 탑픽
탑픽에 대한 흐름을 잘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는 이제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전선 관련된 것은 사실 대한전선이랑 LS전선, 대원전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LS전선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LS 관련된 그룹 쪽에 좀 더 집중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압기 두 종목과 이런 질문 되게 싫어하시죠? 골라달라는 거. 네. LS 그룹 이런 거 다 좋다로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투자 판단 기호도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27일 오늘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시장은 색깔 파란불로서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783선, 그리고 코스닥은 838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큰 변동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한가 종목으로 살펴본다면 딱 한 종목뿐이 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점 전해드리면서요. 하락 종목의 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승 종목의 수보다 당연히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었던 오늘장입니다. 한 1,700여 개의 종목이 하락한 것으로 그려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한가 종목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종목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라든가 전기, 전선 쪽에 있어서는 52주 신고가가 또 한 번 나왔다라는 점,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도 그 생명의 끈을 계속해서 놓아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쪽에 있어서 더 집중하면 좋을지 흐름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7포인트가량 밀리면서 2784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 초반에 만들었었던 낙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줄이는 시도는 나타났다라는 점 챙겨지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은 장 초반에 만들었었던 플러스권이 다시 반락이 되면서 0.41% 밀립니다. 838선에서 거래 마친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양대 시장의 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샀다라는 점에서 코스피의 그만큼의 낙폭을 줄였다라는 점에 기인했다라는 점도 챙겨집니다. 오늘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사자 움직임을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주로 담았었던 것은 전기전자, 제조업 위주로 담았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코스닥 쪽 수급 보시면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도 역시 양매도 움직임 나온 속에서 개인만이 사자로 진행을 했었던 오늘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켜줬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0.37% 올라오면서 81,600원에 빨간불로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 이미 다 해소된 것으로 확인해도 괜찮을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만들었었던 낙폭을 어느 정도 아랫꼬리로 남겨둔 채 올라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긍정의 힘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색깔은 파란불이지만 고가권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또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3% 가깝게 오르면서 오늘 29만 8,500원으로 30만 원의 그 저항벽을 거의 1,500원 수준까지 남겨둔 채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0.54% 강보합권 따라가는 움직임. 오늘은 수소 모멘텀이 또 한 번 현대차에 불었다라는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 네이버가요. 네이버 웹툰이 오늘 밤에 상장을 합니다. 희망 공모가의 최상단으로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네이버의 주가 반영은 아직 좀 뜨뜻미지근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저가 움직임 보였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실까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색깔을 좀 달리한 움직임 나왔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29만 8,500원 선까지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점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HLB는 추가 낙폭을 보였고요. 엔캠이 오늘
오늘 8%대 상승을 했죠. 뭐 주요 리포트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엔캡은 독자적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8.35%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클래시스도 빨간불 켜줬고요. 0.39% 상승. 미용기기, 화장품 워낙 같이 가는 성격이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 51,400원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오늘 하락세를 좀 보였죠. 3.62%. 과연 이게 또 기회가 될지 화장품주의 대표주로서 실리콘2가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켜볼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자, 달러 원 확인하겠습니다. 달러 엔과 같은 이 엔화 약세가 굉장했죠. 오늘 또 160엔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반면 달러 원 같은 경우는 소폭 내고 물량과 함께 안정화를 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원 90전 내리면서 1385원 80전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됩니다. 오늘 장 쭉 정리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 이면에는 실적을 무시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발견이 됩니다. 위원님, 어떤 전략 지금 구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7월 5일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 7월 10일 정도에 실적 발표를 예정 중에 있는데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것이 확고하게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조선주들로 완전히 쏠려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반도체 투톱의 실적에 대한 성장, 한마디로 하반기에는 둘 다 더 좋다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 탑3에 대한 자리를 위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EPS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는 산업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조선, 전략기기, 화장품 이 정도 섹터에 지속적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정말 대장주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들에 대한 슈팅까지 기대감을 높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는데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은 대장주로만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주가 포인과 한가공인가요? 한국가스공사,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대왕고래는 지금 압축해 주시는 것으로 추가 전략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공략주 어떤 종목이 그럼 지금 가장 좋을까 고민되거든요. 실적이라는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키워드 품고 있는 종목에서 찾아볼까요? 항상 지금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 이거를 이 가격에서 추천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신고가 자리군요. 그렇죠. 네. 오늘 추천 종목 현대차 말씀드릴게요. 30만 원이 다 되는데 지금 이거를 추천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좀 가실 거예요. 예. 제가 2월 달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지속적인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글로벌 점유율 3위, 탑3 안에 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도 시장의 IPO 공략을 통해서 최소 3조 원의 현금 확보는 이후 로봇 시장이라든지 UAM 시장에 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했고 진출을 했던 것이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 인도 시장은 굉장히 국내 한국 시장에 특히 현대차 그룹의 우호적인 시장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글로벌 인구에 대한 것 그리고 자동차 판매 시장에 대한 확대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는 지금 현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건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의 제품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믹스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니즈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산업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저는 37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 가격을 안내를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4만 5천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 원 이하에서 못 사면 3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더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데 3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 또 추가 전략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 매력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추가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태광을 언급을 해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발적인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예쁜 자리 맞을까요? 예쁜 자리죠. 태광은 목표 가격 돌파한 이후에 반드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종목이고, 눌림목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121선과 60선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엑슨모빌 관련된 관련 기업 넘버원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면 다시 한번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자리 예쁜 자리니까요. 다시 한번 그 재료가 붙는 때 있어서 공략으로 관심 종목 저장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실 반도형이잖아요. 네. 테스형이기도 하십니다. 테스 볼게요. 어제 너무 예뻤고 오늘도 예뻐서 네. 이제 가는구나라고 시선이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더 욕심내도 돼볼까요? 차트가 화가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화가.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예. 이번에 3만 원 자리까지 안착 이후에는 한 번 정도의 눌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은 6월 초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20% 정도, 20% 이상에 대한 수익, 3만 원까지에 대한 홀딩 전략을 좀 안내를 좀 드리고, 그 이후에 눌림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돌파, 그리고 하반기 3D 낸드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확대는 테스의 실적 개선의 주요 목표,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테스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찍히고 이제 또 시장의 기류가 어디에 모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 점검도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든든하게 챙기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